자, 제목 쓸게요. 오형식 수동태라고 쓰겠습니다. 자, 오형식도 수동태가 가능하지. 왜냐면 목적어 나오니까. 자, 목적어가 무조건 있다 싶으면 수동태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형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오형식은 우리가 알다시피 주어, 그리고 동사, 그리고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 보어 요렇게 나와 있어. 자,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목적어가 있다는 거는 실제로 수동태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어. 능동태의 목적어가 있으면 목적어가 주어로 나오면서 수동태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적어줍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은 같이 그러면 또 예문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다 써볼게. 그녀는 불렀다. 그를 브라이언이라고 불렀다. 이런 문장이 있을 때 이게 오형식인데 해석을 해보면 그녀는 불렀다. 그를 브라이언이다. 얘가 얘랑 같은 말이죠. 그래서 주어를 쓰고 동사를 썼고 동사 뒷자리는 목적어인데 목적어랑 같은 말이라서 목적격 보어가 됩니다. 그래서 몇 형식? 5형식이다 이 말이지. 이렇게 표시하실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목적어를 앞으로 빼면서 무슨 태? 수동태가 나온다. 그러면 얘가 앞으로 빠지겠죠? 그러면 he로 나옵니다. 그쵸? 그러면 그는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동사를 보고서 이제 얘를 갖다가 뭘로? 수동태로. 그지? 수동태로. 얘를 수동태로. 그럼 be 플러스 pp인데 과거형인 거 아니야? 그래서 was called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 그리고 해석은 불렀다 아니고요. 불려졌다. 불리어졌다. 이렇게 되지. 수동으로 깔아줘야 되지.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선생님 있잖아요. 목적어가 앞으로 나왔는데 목적어랑 같은 말이었던 이 목적보어는 어쩌나요? 이 목적어랑 같은 말이었던 목적보어는 어쩌나요? 목적보어는 그대로 내려 쓰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목적어가 앞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목적보어는 그냥 갖다 써. 그래서 얘는 브라이언이라고. 똑같지 뭐. 브라이언이라고 이런 거지. 이게 좀 숨어있지. 이런 어구가 좀 숨어있지. 이라고 불려졌다. 누구에 의해서? 그녀에 의해서지. 그러면 by 플러스 her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래서 그녀에 의해서가 완성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선생님이 또 밑에다가 써볼게. 그는이 주어, 불려졌다가 동사, 그 다음 브라이언이라고가 목적 보어였죠. 그 다음에 얘가 전치사로 묶여진 어구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 이거지. 수동태에서는 목적어가 없죠. 얘들아 생각해봐. 목적어가 수동태일 때는 목적어가 없지. 왜? 능동태일 때 목적어를 주어로 가져갔으니까. 수동태는 목적어가 잘 안 보인다고. 그치? 목적어가 없다고. 목적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목적어가 없다고 해서 막 불완전해요. 막 이게 아니야. 수동태는 목적어가 아예 주어로 넘어왔기 때문에 목적어가 안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주어 동사 나오고 뒤에 그냥 by 나오고 하면 그냥 완전체야. 알겠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거 한번 해볼게. 예를 들어서 나의 선생님은 말해 주었다. 나에게 조용히 좀 하라고. 이런 느낌이 오형식이죠, 또. 니네가 오형식을 배웠잖아. 그래서 요게 이제 왜 오형식이냐? 해석을 또 해보면 쓸게요. 내 선생님은 말씀하셨다. 말했다라고 그냥 쓸게. 칸이 모자라서. 나에게 또는 내가 조용히 좀 하라고. 이렇게 되는 거라서 나의 선생님은이 주어가 되고 말했다가 동사가 되면 얘가 동사 뒷자리라 목적어인데 목적어가 목적 보어하는 거기 때문에 목적어의 동작이기 때문에 얘는 목적 보어입니다. 그래서 몇 형식? 5형식.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됐어? 그러면은 얘를 이제 목적어가 있다는 것이 곧 수동태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 그러면은 수동태 I로 꺼내 쓰시고 그 다음에 동사가 과거형인 걸 보아하니까 과거형의 수동태 was, were, was, pp. 그래서 was, told 쓰시고 그 다음에 목적 보어는 그냥 쓰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다가 바로 붙여주십니다. 이렇게 쓰면 되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니 얘들아? 주어 정리해야지 이제. 그치? 얘를 by 목적격으로 넣어주는 거지. by my teacher. 이렇게 쓰면 되겠죠. 해석 다시 해볼게요. 나는 그럼 말했다의 수동이니까 들었다라고 할게요. 말하다의 반대잖아. 수동이니까. 말하다의 반대니까 듣다. 말하다의 반대니까 듣다. 그래서 들었다. 조용히 하라고. 나의 선생님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은 얘는 주어, 얘는 동사, 얘는 목적 보어였죠. 얘는 전치사어구네요. 그래서 목적어가 없다. 수동태는 목적어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되나요? 그 다음에는 이제 5형식 중에 우리가 지각동사인 친구가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지각동사인 게 무엇이냐? 5형식 중에 지각동사였다. 주어. 그 다음에 동사. 동사가 무슨 동사? 지각동사. 그리고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 보어. 요게 이제 5형식이다 이거 아니야? 그랬을 때 목적어를 끼고 목적 보어가 나오는 것이 지각동사 5형식이라는 건데 지각이 눈, 코, 입, 귀, 느낌 이런 거였다. 그래서 눈, 보다, 보다에 해당되는 동사 코, 냄새 맡다, 입, 맛을 보다, 귀, 듣다, feel, 느끼다, notice가 한자어로 지각하다 라는 뜻이어서 알아차리다. 알아차리다를 한자어로 변환하면 지각하다 라는 뜻이라서 지각동사에 분류가 됩니다. 그럼 얘네가 들어갔을 때 목적어를 끼고 목적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 또는 현재 분사가 온다라고 배운 바 있습니다. 현재 분사. 현재 분사.
자, 그러면 선생님이 요거를 그냥 공식화해서 알려드릴게요. 수동태가 들어가면 이제 이 목적어가 주어로 나오면서 수동태가 되잖아요. 그럴 때 이 동사 원형은 그대로 내려올 것이 아니라 이 동사 원형은 뭘로 되냐면 to V로 내려오시고 이 현재 분사는 그대로 현재 분사로 내려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외워두세요. 자, 그러면은 요걸 가지고 선생님이 예시 한번 넣어볼게요. 수는 보았다. 그가 서 있는 걸 또는 standing 서 있는 중이야. 창문 옆에 서 있어. 이렇게 있다고 쳐봐. 이때 by는 뭐뭐에 의해서가 아니고요. 뭐뭐 옆에죠. 그러니까 수동태 나왔다고 막 그냥 보자마자 막 뭐뭐에 의해서 막 이러지 마. 해석을 하나하나 해봐. 자, 그러면은 얘는 주어, 수가 보았다. 동사. 그가 목적어. 그가 서 있는 거죠. 목적 보어입니다. 얘는 전치사구입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우리가 목적어가 주어로 나오면서 수동태가 완성됩니다. 그러면은 he so는 과거형이죠. 수동태. 그럼 was seen.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적 보어를 어떻게 하느냐 요 두 가지가 있는데 동사 원형일 땐 to V로 바뀐다 그랬죠? 그래서 얘를 to stand로 쓰거나 요 친구가 내려올 때는 그냥 현재 분사인 standing으로 쓰거나 변형이 없죠. 자, 그 다음에는 얘를 그냥 땡겨다 쓸게요. 전치사구를 먼저 쓸게요. by the window. by the window. 창문 옆에 서 있다고 했으니까 서 있다가 나와 있으니까 창문 옆에를 더 먼저 쓰는 게 낫다 이거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가 by 플러스 목적격으로 들어가죠. 그러면은 이 뒤에다가 아이고 자리가 없네요. 여기다 쓸게요. 요렇게. 해석 써볼게요. 그는 자 보았다 해서 봐졌다, 보아졌다 이렇게 되잖아. 근데 이런 말은 우리가 잘 안 쓰니까 얘를 좀 더 같은 말로 우리나라스럽게 바꾸면 목격되었다. 이렇게 되면 같은 말이 돼요. 되다 수동태니까 목격되었다. 뭐 하는 걸? 서 있는 걸. 서 있는 것이, 서 있는 것이야. 사실은 을보다는 서 있는 것이가 되는 거지. 서 있는 게 목격됐어. 이런 식이지, 그치? 자, 그 다음에는 by the window가 아까 뭐라 그랬어? 창문 옆에 서 있는 거, 그치? 이거는 옆에라는 뜻이 되겠어. 얘가 수에 의해서, 수에 의해서 이렇게. 자, 그러면은 문장을 이제 요소를 써보면 그는이 주어, 보아졌다, 목격되었다가 동사, 그리고 서 있는 것이 목적 보어 자리가 그대로 내려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by 이 두 개는 뜻은 다르지만 어쨌든 전치사에 해당되는 구기 때문에 둘 다 전치사 구라고 볼 수 있겠네요. 됐니? 자, 그 다음에 사역동사까지가 5형식이었어. 그치, 얘들아? 그러면은 사역동사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 동사는 사역동사입니다. 자, 목적어를 끼고요. 목적격 보어가 나오겠죠? 자, 사역동사의 사자는 시키다. 그 다음에 시키다와 같은 말이 하게 만들다. 그 다음에 하게 하다.
그 다음에 허락하다 정도도 같은 말이라고 본다라고 했어요. 다 같은 맥락이에요. 사역동사로 딱 나왔을 때 사역동사를 해석할 수 있는 것들. 자, 그러면은 얘는 목적보 자리가 동사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랬을 때 let, make, have는 목적어를 끼고 목적보와 자리가 동사 원형이 오게끔 그렇게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는 help는 목적어를 끼고 동사 원형 또는 to be가 오도록 외우셨어요. 그 다음 get은 목적어를 끼고 to 부정사가 나오게 외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말해서 이 목적어가 주어로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주어로 나오면서 목적 보어는 이제 어떻게 처리하느냐 라고 했을 때 목적 보어는 수동태일 때 to be로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어주세요. to be로 항상 바꿔서 넣어주세요. 그러면 예시 한번 만들어 볼게. 자, 예시 한번 만들어 볼게, 얘들아. 그들은 만들었다 나에게 따르도록 follow 그 규칙을 따르도록. 자, 그러면은 다시 해석을 해보면 그들은 만들었다 나에게 따르도록 뭐를 따르니? 그 규칙을 따르도록. 자, 그러면은 니네가 알다시피 지금 구조를 다시 보면 주어, 동사가 무슨 동사? 사역동사 나왔고요. 그 다음 목적어를 끼고 목적격 보어 자리가 나오는데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이 나왔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이 니네가 알다시피 사역동사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잖아. 앞에 보여줄까? 자, 여기. 오케이. 좋아. 자, 그러면은 목적어 자리를 주어로 빼시는 거죠. 그러면은 I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 얘들아, made를 딱 보자마자 어떻게 해야 되니? 과거형이군요. 과거형 수동태군요. 그러면 was made. 그래서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라 그랬어? 목적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이나 to be를 죄다 to be로 바꿔라. 이렇게 말했어. 그래서 to follow 이렇게 들어간다 라고 볼 수가 있지. 됐니? 자, 근데 얘들아 봐봐. 여기 있는 친구를 생각해보자. 따른다 규칙을. 요렇게는 한 세트 아니겠어? 사실은 follow라는 동사인 친구가 the rules, 규칙을 따르다 이런 식으로 follow라는 친구의 세부적인 작은 목적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냥 여기다가 써줘야 돼, 의미상. follow 옆에 있는 친구잖아.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니까 이렇게 적어주는 거야. 됐니? 그 다음에 이제 누구야? 얘잖아. 그래서 by 플러스 목적격으로 넣어주는 거야. 이렇게 되겠죠? 그럼 해석해볼게. 나는 만들어졌다. 하게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뭐뭐 하게 되었다 이런 거야. 하게 되었어 이런 거. 나 있잖아. 뭐뭐 하게 됐어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내가 자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누군가 위해서 나 이렇게 하게 됐어 이런 느낌이야. 따르게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따르도록 됐어. 그 규칙을 누구에 의해서? 그들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구간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선행이 나간 김에 조금 더 어려운 거를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목적어 자리에 대절이 나올 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별표 한번 치시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져 있어. 사람들은 말한다. that 이하라고. 뭐라고 말할 거냐면 한국 사람들은 부지런해 라고 말한다. 자, 그러면은 선생님 요거 다시 해석해 볼게. 사람들은 말한다. that부터 이렇게 한 세트로 선생님 묻고 싶은데 뭐냐면 이 that이 접속사야. 접속사라는 거는 뒤에 주어, 동사, 보어 같은 완전 문장이 온다라는 얘기야. 자, 우리의 관계대명사랑은 조금 다른 건데 접속사라고 하면 뒤에는 완전 문장이 나와야 된다는 것을 말해. 뭐 하나 빠지지 않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같은 그런 역할이 와야 된다는 얘기야. 자, 이때 접속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라고 해석해. 마치 명사적 용법처럼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데 가끔 가다가 우리나라 말로 의역을 해버리면 뭐뭐라고 해석이 될 때가 있어. 그럴 때가 다 접속사 that이 들어갔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시험지 다시 뽑을게. 시험지 다시 뽑는다고. 전체적으로 다시 채우는 거예요. 알겠죠? 틀린 것만 쓰지 마세요. 전체적으로 다시 채우시는 거예요. 자, 근데 선생님 여기를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게. 한국인들이 부지런하다는 것을 이렇게 한번 써봐. 갖고 7번으로 들어가세요. 네, 가지고 7번으로 들어가세요. 호치케스 찍으세요. 자, 그러면은 다시 말했을 때 하다는 것을 이렇게 한 세트에 지금 대절이 여기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됐어요. 네,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서 접속사 대 전체적으로 다시 풀어서 갖고 오세요. 그런데 얘가 지금 부지런하다는 것을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전체가 다 무슨 역할이냐면 을을이 붙어서 목적어의 역할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야. 됐니? 자, 근데 지금 목적어가 너무 길잖아. 그래서 이렇게 대절로 이루어진 목적어일 경우에는 다른 방식을 이용하자라고 약속을 할 건데 여기다 쓸게요. 별표를 치고 화살표나 별표를 치고 쓸게요. 대시라는 접속사 절이 목적어로 나올 때 때의 수동태 이렇게 적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방식이 두 개의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 방식은 이 가짜 주어를 넣는 거예요. 가짜 주어를 넣고 여기 동사에다가 수동태를 넣어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수동태는 이 동사로 수동태를 채울 거예요. say를 동사로 수동태를 채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선생님이 그냥 바로바로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가 그러면 it이 나오고 say가 수동태인데 현재형이니까 is said로 쓰면 되겠군요. 요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대절을 넣을 거예요. 요렇게 대절을 넣을 거고요.
대절은 그냥 변함 없이 쓰면 돼요. 변형 없음. 변형 없이 그냥 쓰실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처럼 that Koreans are diligent. 요렇게 써서 그냥 한 세트로 넣어주시는 거죠. 해석을 했을 때 it은 가짜 주어니까 해석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말한다가 아니라 말해진다. 뭐라고 말해져요? 한국인들이 부지런하다고 말해진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깔아주는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 방식에 대해서 선생님이 말해볼게요. 자, 두 번째 방식에는요, 이 목적어 자리에 있던 주어 있죠? 목적어 자리에 대절의 주어를 앞으로 당기실 거예요. 그래서 이름하여 대절의 주어를 앞으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대절의 주어를 앞으로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다시 수동태에 이 say 있죠? 이 친구의 수동태를 넣어주세요. 이 친구의 수동태를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문장, 여기 대절의 나머지 문장을 to V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to V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다시 한번 써볼게요. 대절의 주어가 아까 Koreans였죠? 그 다음에 수동태는 say를 이제 수동태 S니까 복수잖아. are said가 되겠죠? 그러면 한국인들이 말해진다. 요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대절의 나머지 문장이 여기였잖아요. 그거를 to V로 연결할게요. 그러면 비동사는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들어가야 하므로 to be가 되고요. 그 다음 뒤에는 diligent가 되겠죠. 요렇게 바꿔요. 요렇게 바꾸면 수동태가 또 만들어져요. 즉, 한국인들이 말해진다. 뭐한 것으로? 부지런한 것으로. 그래서 같은 문장이 두 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거기까지.